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만들 때 왜 어떤 코드는 잘 돌아가는데 어떤 코드는 버벅대며 렉이 걸릴까요? 코드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드웨어가 문제일까요? 오늘은 하드웨어의 물리적 한계를 감안하여 그 안에서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소프트웨어 설계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점을 알고 가야 합니다. 바로 CPU와 램의 속도 격차 말입니다. CPU와 램은 모두 빠르지만 둘 사이에는 여전히 큰 속도 격차가 존재합니다. 이 속도 격차 때문에 CPU는 데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현대의 CPU는 1초에 수십억 번 연산하지만 램에서 데이터가 도착하기까지 수백 사이클을 그냥 기다리기도 하는 거죠. 최적화의 핵심은 바로 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서 CPU 사용 효율을 최대한 끌어내는 겁니다. 이를 위해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을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가 이동하는 순서대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게임을 설치할 때 어디에 하시죠? SSD나 HDD에 하죠? 바로 보조기억 장치인데요. 이 보조기억 장치는 파일 등의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 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관을 합니다. 전원이 나가도 데이터가 휘발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저장 용량은 방대하지만 속도는 메인 메모리인 램보다 압도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램으로 사용 데이터가 복사된 후에야 비로소 CPU가 연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실행을 하면 SSD나 HDD에 있던 코드와 데이터가 램으로 복사되는 거죠. CPU는 램에 올라온 데이터만 직접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인 메모리는 실행 중인 모든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머무르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램이라고도 부릅니다. 앞에서 알아본 보조 기억 장치인 SSD나 HDD와는 달리 메인 메모리는 전원이 꺼지면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드로 무언가 생성할 때 데이터가 할당되는 주 무대이며 여기서 효율적인 할당과 해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뒤에서 힙이라는 개념을 알아보면서 할당과 해제의 중요성을 강조할게요. 캐시 메모리는 CPU 내부 혹은 옆에 위치하는 CPU와 램 사이의 중간 저장소입니다. 병목 현상을 줄이는 완충지대로 램보다 훨씬 빠르지만 용량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사용했거나 곧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관하는 공간으로 최적화의 주된 목표이기도 하고요. 정확히는 캐시 메모리도 종류가 나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지금 이 정도로만 알고 넘어갈게요. CPU와 레지스터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CPU는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의 두뇌죠. 레지스터는 CPU 내부에 위치한 가장 빠르고 작은 기억 공간입니다. 어떤 데이터라도 CPU가 연산하려면 최종적으로는 레지스터로 이동해야 하며 이곳에서 나노초 단위의 초고속 처리가 일어납니다. 앞에서 알아본 램과 캐시 메모리 그리고 레지스터 모두 전원이 나가면 데이터가 휘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음식점 주방에 비유해 볼게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인 CPU가 있고 그 요리사가 손에 쥐고 있는 도구인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대 옆에 손질된 재료인 캐시 메모리가 있고요. 주방 뒤편에 대형 냉장고인 램이 있네요. 마지막으로 동네 대형 식자재 마트인 SSD나 HDD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게임은 동네 대형 식자재 마트인 SSD나 HDD에 저장되지만 게임이 실행되면 최소한 그 데이터들이 음식점 주방 뒤편에 있는 대형 냉장고로는 옮겨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램 말이에요. 각 저장 매체별 성능 차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대적 속도 부분을 보면 차이가 엄청난 게 보이시죠? 숫자가 클수록 느리다는 의미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필요한 데이터를 적재적소의 CPU에 가까운 매체 쪽으로 가져와서 보관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도 소프트웨어적인 최적화가 잘 되면 더 효율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택과 힙이 뭔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컴퓨터는 SSD나 HDD의 게임 데이터를 램에 올릴 때 크게 두 가지 공간으로 나눕니다. 스택과 힙인데요. 함수 안에 지역 변수 같이 임시 데이터들은 스택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오브젝트를 만들면서 인스턴스화 시키는 것들은 힙으로 관리합니다. 보시다시피 속도는 스택이 힙보다 빠릅니다. 이때 힙의 가장 큰 비용은 데이터 접근 자체보다도 할당과 해제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반복되면 메모리 파편화가 발생할 수 있고요. 하지만 힙을 강제로 스택에서 관리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는 힙 할당과 해제를 최소화하고
이미 만들어진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최적화를 할까요? 성능을 높이는 3가지 운영 전략입니다. 관련 데이터를 모아서 사용하는 데이터 국소성과 오브젝트를 매번 만들지 않아도 되는 오브젝트 풀링, CPU 작업을 최적화하는 메모리 정렬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국소성인데요. 이것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공간적 국소성입니다. CPU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 특정 주소의 데이터 하나가 아니라 주변 데이터까지 포함된 캐시 라인이라는 단위로 읽어옵니다. 그래서 관련 있는 데이터를 메모리상에 나란히 배치하면 CPU의 연산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GD 스크립트에서는 팩트 어레이 계열이 이러한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속된 메모리 블록에 저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연속된 메모리 블록에 저장된다는 의미가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GD 스크립트에서 일반 어레이와 팩트 어레이는 내부 구조가 다릅니다. 일반 어레이는 다양한 타입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범용 컨테이너고요. 특히 노드나 리소스 같은 객체를 저장할 경우에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객체를 가리키는 참조가 저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CPU는 어레이를 순회하면서도 실제 데이터가 있는 메모리 위치를 계속 따라다녀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 참조는 캐시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반면 팩트 어레이 계열은 정수, 실수, 벡터2 같은 특정 타입의 데이터를 연속된 메모리 블록에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팩트 벡터2 어레이는 벡터2 데이터들이 메모리상에 나란히 배치됩니다. 그래서 CPU가 데이터를 읽을 때 하나의 캐시 라인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함께 가져올 수 있고 순차, 순회 성능도 좋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팩트 어레이는 공간적 국소성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며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특히 유리합니다. 다시 데이터 국소성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시간적 국소성입니다. 최근에 접근해 있던 데이터는 CPU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CPU는 캐시 메모리에 최근 사용한 데이터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데이터를 반복해서 읽지 말고 변수에 저장한다든지 비슷한 작업은 한 번에 몰아서 하는 등의 최적화가 필요한 거죠. 한 번 읽어온 데이터로 가능한 많은 작업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인스턴스화 시킬 때 그 데이터는 힙 영역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인스턴스 생성과 삭제는 반복될 경우 비용이 누적됩니다. 동시에 메모리 파편화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하나의 오브젝트 데이터가 메모리 여기저기 퍼져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슈팅 게임의 총알이나 RPG 게임의 몬스터들을 그때마다 생성하는 게 아니고 여러 오브젝트를 미리 생성 후 필요할 때마다 활성화와 비활성화를 하며 돌려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브젝트 풀링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모리 정렬입니다. CPU는 데이터를 아무 위치에서나 읽는 것보다 일정한 규칙에 맞게 정렬된 위치에서 읽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CPU가 읽기 편하도록 중간에 빈 공간을 넣기도 하는데 이를 패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크기가 큰 변수와 작은 변수가 섞여 있으면 생각보다 많은 빈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멤버 변수를 적절한 순서로 배치하면 이러한 패딩을 줄일 수 있고 메모리 사용량과 캐시 효율이 개선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런 최적화는 주로 C나 C++ 같은 저수준 언어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고요. GD 스크립트에서는 개발자가 직접 메모리 정렬을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팩트 어레이 사용이나 데이터 구조 개선이 훨씬 더 큰 효과를 냅니다. 실제 개발 시에는 팩트 어레이나 데이터 구조 개선이 훨씬 중요하지만 엔진 개발이나 C++ 영역에서는 이런 메모리 정렬도 중요한 최적화 기법으로 활용된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드웨어 관점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최적화를 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봤고요. 아마 지금까지 데이터 국소성이나 오브젝트 풀링 같은 개념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관련 기술들을 공부하게 된다면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결국 최적화는 특별한 기술 몇 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떻게 이동하고 CPU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교학성장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를 썼습니다.
고도 GD 스크립트 올인원이라는 책이고요. 정말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책입니다. 변수부터 상수, 그리고 클래스나 상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 GD 스크립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를 드리고 있는 책이니까요. 교보문고 온라인몰에서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교학상자하는 유튜버 김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